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기술보증기금 문정훈 팀장입니다. 저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복합금융 상품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앞서 값진 발표를 해주신 우리 부산 창투원 원장님께서 짚어주신 부산 지역의 벤처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정책금융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지역 경제 현황하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가 많이 부울경 지역에 소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만큼 소외가 되어 있는 건지 혹은 소외가 되어 있는 게 맞긴 한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외가 되어 있다면 왜 소외가 되어 있는 걸까? 이런 것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요. 조금씩 살펴본 다음에 그런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우리 기술보증기금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기술보증기금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어떨까요? 라고 한번 제안 드리는 그런 순서로 오늘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요인만으로 벤처 투자가 우리 부울경 지역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론으로 한번 봐주시고 앞에 두 단어는 주로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조사한 거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담담하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현황입니다. 다들 앞선 발표에서 많이들 말씀 주신 것처럼 부울경은 인구가 7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GRDP 수준으로 보면 전국의 한 15% 정도 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도 세계 4위 규모의 부산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선해양, 자동차, 물류항만 그리고 관광 이쪽으로 많은 주요 산업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아티클이나 논문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군이 많다. 그래서 첨단 고기술 스타트업들이 좀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걸 이제 한번 좀 살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벤처 투자는 부울경 지역에 소외가 되어 있는 건가? 정말 수도권 지역에 투자가 많이 몰려 있는 건가라는 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VC 이어북 자료이고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오렌지색 제일 위에 있는 라인이 수도권입니다. 2015년에는 약 80% 정도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약 10%포인트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걸 이제 비수도권의 지역들이 나눠서 가지는 형국이 되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져간 곳이 대전 충청입니다. 10년 전보다 약 3.2%포인트 정도 늘어났어요. 6.1%에서 9.3%니까 150% 늘어난 거죠. 부울경 지역도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증가폭이 1.5%포인트에 불과하고 많은 포션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전 충청 지역에 뺏겨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GRDP가 15%를 우리 부울경 지역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2024년 기준의 벤처 투자 비중, 전국 대비 투자 금액 비중입니다. 5.4%는 좀 작은 편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소외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이제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IPO 혹은 그 캐피탈 마켓에 가기 전에 벤처 캐피탈 마켓에서 좀 병목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앞단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창업 단계나 엑셀러레이팅 단계 어디에서 그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를 봐야 되니까 먼저 창업 단계라고 하면 창업 기업 수가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부산 지역에 창업 기업 수 자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창업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이나 아니면 뭐 음식점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기술 창업이 적은 건 아닐까? 혹은 업종, 그러니까 섹터가 그 유행을 타는 섹터들이 있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을 부울경 지역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엑셀러레이팅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창업자로 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VC하고 연결을 잘 못 해주시는 혹은 잘 해주실 수 있는 분 자체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업 수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수도권, 부울경, 대전, 충청 그리고 전체 이렇게만 따봤습니다. 우리의 경쟁자 대전, 충청을 같이 봐야 되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전체 창업기업 수는 계속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부산에 계시면서 그 창업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다른 데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위기의식 느끼셨다면 뭐 일단 전국적인 추세니까 그 정도는 뭐 줄어드는 것 자체는 문제라기보다는 25년에 부울경 지역의 창업기업 수가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수도권은 50.5% 정도 창업기업이 몰려 있고요. 부울경은 12% 그리고 대전 충청은 9.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기업 수 자체는 대전 충청 지역보다 더 많다. 그렇다면 기술 창업 기업 수는 어떨까? 분류는 저희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 동향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썼는데요. 창업기업 수도 기술 창업기업 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대전 충청의 8.3%보다 그 11.7%니까 약간 줄어드는 정도. 그러니까 전국 평균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들 중에 전체 기업들 중에서 기술 창업 기업 수의 비중이 부울경 지역에 창업하는 전체 창업 기업 수 중에서 기술 창업 수 비중과 유사하다. 전국의 트렌드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 수도 물론 GRDP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창업 생태계가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느껴지기에는 뭐 대전 충청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창업 자체에 대해서 나아가서 기술 창업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낮은 상황. 그래서 정부 지원이 창업을 향한 정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우리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 그 부울경 지역의 창업 지원 정책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자료들을 발표를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150개 정도의 지원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물론 이 중엔 전국 단위 사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유관기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 지놈에서 그 부산 지역에 앞선 원장님 발표 자료도 약간 살짝 지나갔었는데 글로벌리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0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이제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숫자를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서울은 여기 부산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 자체는 뭐 기술 창업 자체도 많고 엑셀러레이터로 넘어가 보자고요. 엑셀러레이터 자료는 창업진흥원에서 그 창업기획자 등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소재지만 보유경에 들고 다른 데서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재지 기준으로만 봤을 때 수도권에는 67% 정도, 그리고 충청권에는 10%, 그리고 부울경은 8%, 여기서 조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좀 종합해보면 창업 기업 수는 대전보다 여기가 더 많은데 엑셀러레이터 분들은 그 대전 충청이 더 많다. 엑셀러레이터의 접근성은 대전 충청에 있는 기업들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문제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 벤처 투자 비중이 아까 5.4%였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엑셀러레이터 수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시계열 자료가 아니니까 그 점점점 개선되고 있는 그림으로 가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대전 충청 대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 창업기업 엑셀러레이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다. 다소 나쁜 정도의 수준으로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엑셀러레이터 수가 아주 낮아서 뭐 5.4%보다 더 낮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벤처 투자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 엑셀러레이터 수는 많고 투자는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에서 그 엑셀러레이터 산업 백서라는 보고서에 그 지역별 엑셀러레이팅 투자, 엔젤 투자 금액 비중을 나타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누적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계열에 딱 포인트를 잡은 건 아니고, 그래서 수도권에 좀 과거에 수도권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남아가지고 수도권에 투자가 많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충청권과 경남권을 보면 충청권이 9.4% 정도, 그리고 경남권이 7.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그 경남권부터 우리 부울경 지역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엑셀러레이터 수도 적당하게 있고, 그다음 투자도 뭐 충청권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 투자 금액 비중으로. 하지만 이건 이제 벤처 투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엔젤 투자를 많이, 초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투자들이 결국에는 벤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사장되거나 아니면 그 초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벤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업종입니다. 그 벤처 투자자들이 바라볼 만한 매력적으로 느끼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거 아닐까? 기업은 많지만 그 관점인데요. 그 마찬가지로 이어북입니다. 이어북의 업종 대분류별 투자 현황을 보면 상위 3개, 4개 정도의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요. 제일 많은 쪽이 ICT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오 의료, 세 번째가 전기 기계 장비 파트인데요. 세 군데 합쳐서 한 50%를 넘지요. 그 중분류로 분류를 한 단계 내려가면은 아래쪽에 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되었고요. 의료용 물질, 의약품이 11% 정도, 그 정보 서비스가 한 8% 정도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향후에 내가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섹터로 VC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드리면
VC들은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내가 VC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죠. 이 기업이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거야 라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면 내가 지금 투자한 이 금액이 나중에 떼굴떼굴 굴러서 이 기업이 IPO를 가서 엑싯을 하면 나한테 큰 자본 이득을 줄 거야. 이런 이해관계가 만들어져야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섹터에 벤처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현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런 섹터별 그 집중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업종 분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요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보면 서울 대분류 기준으로 먼저 보면 서울은 ICT 서비스가 8.2%, 그러니까 전체 기업 중 법인 기업 중에서 ICT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8.2% 정도 되고요. 바이오 의료가 0.7%, 전기기기 장비가 1.0% 정도 됩니다. 셋 합쳐서 10% 정도 되고요. 대전은 요 세 개 그 인기 많은 섹터의 비중 12.1%입니다. 반면 부산은 8.1%, 세 개 합이 8.1%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벤처 투자가 대전으로 많이 집중된 게 이유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분류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6.6%, 그리고 대전이 4.7%, 부산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법인 기업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 기업들 중에서 단 1.8%만이 벤처 투자자, VC가 좋아하는 섹터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랑 정보 서비스 열심히 창업시켜가지고 투자받게 하면은 부울경 지역에 투자받을 기업으로 키워놓으면 그러면 부울경 지역의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반은 맞는데 반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전체 섹터에 대해서 투자 트렌드를 한번 쭉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게 되게 변화가 큽니다. ICT 서비스가 2015년에 19.3% 정도였는데요. 투자 금액 비중이 24년에는 31.3%로 12%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전기기기에도 좀 늘어나긴 했는데 반면에 줄어든 데도 있어요. 게임 같은 경우는 8.1%에서 1.5%로 확 줄어들었죠. 4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10년 전에 게임에 8%나 투자하니까 게임 산업하는 우리 부울경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열심히 키우자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 많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사업에 뛰어든 기업가 분들은 10년 후에 이제 투자 절벽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영상 음반도 많이 줄었습니다. 13%에서 5.0%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어떤 특정 섹터를 정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근미래 VC분들이 이제 엑싯까지 뭐 길게 보면 5년, 3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IPO가 가능한 섹터들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IPO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짧은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정책단에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선택을 민간에 맡기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트렌드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섹터에 대해선. 두 번째로는 이 벤처 투자 생태계, 그러니까 금융, 이 창업 생태계의 주인공은 결국 기업입니다. 기업. 저희 기술보증기금이나 아니면 창투원이나 혹은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이 기업이 성장하고 엑싯
하고 이렇게 한 1년의 과정에 주변인일 뿐이고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기업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건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다들 기억하지만 테슬라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테슬라만큼 많이 기억하고 계시진 않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전기차라는 시장을 만들어낸 기업이다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 스페이스X로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공은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이 유능한 창업가,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업가가 그들의 도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일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이걸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난이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기술 난이도가 높은 산업이 있고 낮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발표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긴 했는데, 이 그림은 좀 지난 오래전 보고서입니다. 2019년에 이스텝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현재는 요거랑 조금 그림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트렌드가 짧은 시간에 크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이 그림은 그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산업별로, 기술 난이도별로 산업을 분류하고 해당 기술 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비중 대비, 전체 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입니다. 이 오렌지 선이 전국이고요. 파란색 점선이 부산입니다. 여기 저기술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만든 GDP, 부가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전국에 있는 저기술 산업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5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기술 산업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기술 산업 하이라이트 해놓은 곳을 보면 전국이 40%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40%를 전국에 여기저기 소재하고 있는 고기술 산업 기업이 그 4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4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 근데 부산 지역은 부산 지역에서 창출하고 있는 전체 부가가치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약 10 정도만 고기술 산업 기업이 창출하고 있다. 그 말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고기술 산업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양이 전체 부산 지역에 있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게 전국의 자료보다 좀 이격도가 큰 상황이다. 주요 산업, 물론 부산 지역은 어느 산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나 보면 중저기술과 중고기술 산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해당되는 곳들이 주로 이제 대기업, 하청, 자동차 부품이나 1차 벤더 이런 산업들이 되겠죠. 용접 이런 것들, 기능직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산업은 이제 고기술, 첨단 기술 산업 분야라는 거죠. 이쪽 부분에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 아까 업종에 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지금 사명을 이제 M사로 메타로 바꿨죠. 페이스북이 2006년 당시에 창업할 때 그 본사에다가 좀 힙한 분위기를 좀 녹이기 위해서 그 벽에다가 그래피티를 그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데이비드 최라는 한국계 그래피티 예술가인데 왼쪽 아래에 같이 뭐 상의하는 그런 그림을 찍은 모양입니다. 저 당시에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주커버그가 제안을 해요. $6,000 받아갈래? 아니면 우리 지분 0.1% 가져갈래? 막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좀 여유가 있었는지 6,000달러 뭐 있어봤자 내가 사는데 뭐 크게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 너네 뭐 페이스북 뭐 얼굴책이야 이름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너네 젊은 애들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집은 줘 재밌을 것 같네 하고 받아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때로부터 한 6년 정도 있다가 IPO로 갑니다. 그래서 상장을 했죠. 상장하자마자 이분 여기 잘 안 씻으셔가지고 이렇게 털 복슬복슬 하신 한국계 예술가 저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예술가가 되셨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기업은 대표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은 그 가업 승계가 좀 많죠.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업과 우리 가족, 기업과 나를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벤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지분 내가 투자를 받는다는 건 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경영진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분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ESG 에서 말하는 거버넌스의 핵심 축 중에 하나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기업들이 또 많아야 벤처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좀 문제점으로 보였던 것들을 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엑셀러레이터 규모, 그러니까 수가 좀 적고 엔젤 투가 좀 적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섹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섹터는 부산 지역에서 좀 많이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가가치, 첨단 기술, 고기술 산업의 취약점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이 과연 잘 만들어져 있을까? 자료를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그 부울경 지역의 벤처 투자가 5.4%에 불과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는 곳이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창업자가 찾아오면 열심히 열심히 보육을 해서 내가 투자하면 그 뒤에 VC가 내 투자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 기업들을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초기에 투자한 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VC가 보기에 좋은 업종, 그리고 고기술 업종 이런 것들이 되도록 열심히 창업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이랑 이런 것들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BM을 많이 바꾸기도 해요.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어. 이런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창업자가 엑셀러레이터를 찾아가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막 이야기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서울에선 많이 있거든요. 물론 부산에도 많이 있겠지만, 조그만한 사무실에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사업에 대한 구상을 그리고 평가받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더 지원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정책금융 관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을까? 인데 다행스럽게도 기술보증기금에서 그런 보증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상품을. 두 가지 상품인데, 먼저 투자연계 보증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 제도들, 그 다음에, 계획들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하나씩 추가되긴 했는데, 결은 같습니다. 결국 VC나 엑셀러레이터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 보증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융 대출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자금을 보증 지원을 하자.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투자받은 기업이 기보에다가 보증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요건을 면제해 줍니다. 재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면제하고 지원 금액도 많이 확대하고 해서 보증 지원을 해주거든요. 상품별로 이렇게 좀 나뉘긴 하는데 그 엑셀러레이터니까 주로 엔젤 투자 연계 보증, 첫 번째 단계인 엔젤 투자 연계 보증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은 엔젤 투자를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허들이 되게 낮죠. 3천만 원 이상 받은 기업에게 보증 한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보나 신보에 보증 받으러 가면 1억 정도를 이제 산정 특례로 먼저 지원을 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것보다 한 5배 정도 창업 기업의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런 그 트랙 레코드를 보지 않고 지원하는 파격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10억 그리고 20억까지 보증 한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보증 비율도 전액 보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액 보증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증 비율이 기보가 100%를 책임을 지면 반대로 이 보증서를 들고 가서 대출해주는 은행은 0%만큼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분보증 비율이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고 가져가면 은행은 15% 그러니까 10억을 빌린다 하면 1.5억에 대한 크레딧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대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전액 보증서를 가져가면 그런 고민 없이 그러면 돈 가져가세요 하면서 바로 쉽게 그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액 보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증 요율도 상당히 낮은 요율로 운영하고 있다. 그 지원이 해마다 상품별로 출시 시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20년에는 모든 상품이 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점점 지원 내용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잔액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보증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엔젤 투자 연계 보증으로는 전체 다 합치면은 1조 2천억 정도 되네요. 두 번째로는 펀드 연계 보증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건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기업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엑셀러레이터가 내가 투자를 해주면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더 수월하게 성장 자금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내 투자에 힘이 실려 있어. 이런 걸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엑셀러레이터에게 돈을 지원해 드립니다. 언제? 그 엑셀러레이팅,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할 때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 벤처 투자 조합 결성할 때 GP 커밋이라고 하죠. 운영사 출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A씨에다가 어느 만큼 GP 커밋의 80% 이내만큼. 그러니까 자기 돈이 20% 정도만 있으면 그 GP 커밋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펀드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출자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분 보증 비율은 마찬가지로 전액 보증으로 운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마다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367억 정도의 그 자금 지원이 나가서 이 자금을 토대로 엑셀러레이터와 VC가 그 신규 조합을 약 9천억 규모의 조합을 신규로 결성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이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동남권 특화 복합금융 상품으로 좀 디벨롭 해보면 어떨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지원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요 보증 지원이라는 게 결국엔 저희 기본 재산으로 보증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을 부산시나 혹은 부산에 있는 여러
그 기관들에서 재원을 출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출연금을 근거로 해서 동남권에 소재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별도 특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상품의 여러 가지 상품성을 개선해가지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자금 이제 펀드 연계 보증은 보유경이 소지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에게 직접 들어갈 거고, 투자 연계 보증은 보유경 지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 작은 투자 금액이더라도 팁스처럼 더 큰 느낌의 기업에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는 투자의 마중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지원 내용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한번 설계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래쪽에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성과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지금 단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요점은 보유경 지역의 벤처 투자 비중이잖아요. 그걸 제일 앞에 전선에서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곳이 엑셀러레이터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잘 기업을 육성시켜 가지고 벤처 투자를 잘 따내오면, 그러면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에게 그들께 그 우대를 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저희 1년 동안 이 특화 금융상품 지원 규모를 100이라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걸 모든 엑셀러레이터들에게, 부울경 소재 엑셀러레이터들에게 선입선출로,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엑셀러레이터들에게 포션을 더 넓게 주는 거죠. 그분들이 올해 더 벤처 투자를 더 만들어 오면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엑셀러레이터 분들에게 당근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출연을 저희에게 해주시면 이런 그림 한번 그려가지고 보유경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벤처 투자를 많이 올리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경쟁자인 대전 충청을 이겨보는 그런데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편하게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것들 주실 때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